오늘 말씀을 제목은 어, 갈등의 역학, 갈등 해결이라고 해야 되는데 갈등의 다이내믹스, 갈등의 역학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어, 포인트는 갈등의 핵심 이슈를 놓치지 말라. 얘기를 하다가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 핵심 이슈를 놓치고 다른 이야기 삼천포로 빠지지 말란 얘기예요. 어, 오늘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갈등 해결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데이빗 정 목사는 캐나다의 한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ICOC 내에 아주 유명한 갈등 해결 전문가 두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작년 10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서 KTT 멤버들을 대상으로 레슨을 3시간짜리를 세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그분이 추천해 준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추천해 준 책이 있는데 이게 안 넘어가네요, 자동으로. 예, 넘어갔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번역된 책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 제가 틈나는 대로 읽고 있는데 참 좋은 책이에요. 저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레슨했던 영상 세계와 이 책을 다 좋은 내용이기에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할 계획이고, 먼저 영상에 대해서 내용을 전하고 그다음에 책에 대해서도 전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은 그 세 차례에 걸친 영상 링크는 채팅방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회 채팅방에. 그러면 여러분 직접 들으셔도 됩니다. 3시간짜리 세 분이니까 총 9시간이니까 부담이 좀 되긴 할 겁니다. 통역 포함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자세히 듣고 많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소화 가능하고 제가 이해 가능한 것만 이렇게 딱 뽑아서 정리하여 전할 것입니다. 제 레슨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잘 전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저한테 야단치지 마시고 직접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또 책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것만 잘 소화하더라도 한 90% 이상은 커버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숙제부터 내드리겠습니다. 숙제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들으시고 숙제를 한다는 그 의미는 이것을 진짜 내 삶에 적용해서 함으로써 여러분 진짜 여러분 것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것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나의 갈등 사례 이 항목을 여러분이 구체적인 뭐 제가 갈등 뭐 몇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한 두 가지 있으면 그 중에 어떤 한 사람 A 형제와 또는 A 자매와 내가 갈등이 있다. 또는 다른 외부라도 그러면 대상이 누구인지 갈등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또 그때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으면 나한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때 나는 어떻게 느꼈고 그 상황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되었는지 나는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일 있은 후에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 일 있은 후에 나는 또 그 일 있은 후에 다른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생겼는지를 적어봅니다. 적는 게 숙제예요. 그걸 제출하지는 않을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것은 데이빗 정이 저희에게 가르치는 어떤 모델인데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억지로 좀 바꿔봤습니다. 상세한 거는 다 번역을 하지 않고 큰 것만 이렇게 좀 가운데 뭐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듣고 이해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그것을 할 건데요. 단순하고 쉬운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모델을 내 삶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 이 모델을 적용해서 우리가 알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듣고 잘 소화해서 이것을 자기 삶으로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익한 아주 큰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원 안에 있잖아요. 원. 빨간 거 보이나요 지금? 여기 원 안에 요 동그란 이슈 해결책 공정 동의 이 원 안에서 이야기가 진행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이슈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책을 같이 생각하고 그걸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범위 서로
공정한 범위 내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대화가 이 원안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안에 머물고 이 안에서 대화가 진행되는 한은 아무 문제가 없고 괜찮습니다. 건강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바깥에 보면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 왼쪽 위에 보면 대화 문제가 있잖아요. 대화 문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다 바깥 대화 서로 대화에서 문제가 생겨서 바깥으로 나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언제냐면은 대화하면서 어떤 사람은 거짓된 말을 한다든지 상대방이 말하는데 말을 끊고 자르고 막 들어간다든지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왼쪽에 있는 요거하고 설명할 거예요. 바깥 영어로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시간적인 프레셔를 주고 빨리 얘기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화를 표현을 못하게 한다든지 막 대화하면서 화나는 소리를 친다든지 죄책감을 심어준다든지 그다음에 내가 좀 높은 유리한 위치에 있으니까 이렇게 압박을 준다든지 지위를 이용해서 위협을 한다든지 고집을 부른다든지 뭐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하는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뭐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것을 과시한다든지 생색낸다든지 대화하는데 침묵을 지킨다든지 상대방 말을 아예 무시해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의 대화 도중에 일어나면 그때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보다는 이 대화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이제 감정이 상할 수 있는 거죠. 오른쪽에 보면 관계 이슈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은 책임 회피한다든지 어, 나한테 말할 기회 안 주고 계속 스탑하지 않고 계속 말을 한다든지 또 자꾸 지연을 한다든지 괴롭힌다든지 남 탓한다든지 뭐 이야기하다 갑자기 뭐 이렇게 나가버린다든지 최후 통치한다든지 또는 갑작스럽게 막 들어와서 막 이렇게 몰아붙인다든지 응답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이야기 주변만 맴돈다든지 이런 것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고 이 대화하면서 무시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서 이 이야기는 못하고 관계 이슈, 대화의 이슈로 이제 문제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원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좀 이따 들고 원 안에서 정상적인 대화를 하지 않고 이슈나 왼쪽 대화나 관계 이런 문제로 넘어가 버리면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넘어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 안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이상 해결책을 찾기를 거부하고 원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다가 조금 전에는 이 대화나 관계 문제로 밖에 나갈 수가 있지만 이번에는 아예 이 얘기를 하다가 나 안 할래 하면서 밖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No 해서 이제 다른 대안을 찾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교회 근무를 찾고 있잖아요. 어디 근무를 가는데 동원 근무를 가서 이제 살려고 주인하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3억 천이면 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동원 주인은 3억 4천에 팔겠다 해요. 서로 갈등이 있는 거죠. 의견 차이가 있잖아요. 그럴 땐 서로 자리에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3억 4천을 고집해요. 그러면 우리 3억 천 아니면 난 못하겠다. 그럼 도저히 안 되겠구나. 뭐 그만두자. 나갈 수 있잖아요. 이런 건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거지. 의견 차이를 좁히려고 하는 노력을 아예 포기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가버린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갈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뭐 우리는 여기 계속 1년 연장해 살아야 되고 다른 교회 건물 알아봐야 되니까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 협상을 꼭 성공시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간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리새인들이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해결책을 찾지 않고 원 밖으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노 하면서 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대안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뭐 예수님을 안 믿고 나는 모세의 율법을 따르겠다. 그들의 대안이었거든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된다. 나는 율법 따르면 되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 가르침을 배우고 그래서 뭔가 합의를 이루기보다는 배워가기보다는 포기하고 나가서 나는 예수님과 안 만나면 되고 나 예수님과 관계 없으면 된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율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그러면 참 협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결론이 되는 거죠. 부부 간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부부 간에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부부 간에 어떤 일에 대해서 갈등해서 이 얘기를 막 나눕니다. 근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럼 나는 안 하겠다가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대안이 없어요, 부부 간에는.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원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서로 다시 안 볼 수도 없고 이혼할 수도 없고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잠시 원 밖으로 나갔더라도 다시 들어와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와의 갈등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제나 자매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우리 형제하고 자매들도 계속 볼 거 아니에요. 다시 안 볼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나중에 천국도 같이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반대로 또 원 밖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겁니다. yes. 서로 좋아하고 해결책을 찾아서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주랑 우리랑 앉아서 협상했는데 3억 4천이 아니면 안 팔겠다 그러던 분이 우리는 3억 천 아니면 안 사겠다 그러니까 많이 내려줬어요. 3천을 내려줬어요. 3억 천에 하자 그랬어요. 우리도 천 양보해서 3억 2천에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천 양보해서 2천 양보하고 천 양보하고 3억 2천에 하자. 결론을 내렸으면 됐잖아요. 합의를 봤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yes 좋다 해서 합의를 보고 서로 동의한 해결책을 찾아서 밖에 나와서 약속 이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경우 약속 이행은 뭘 것 같습니까? 대금 지불하는 거고 명의전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 합의된 약속을 이행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원 안에서 핵심 이슈를 놓치지 않고 밖으로 대화나 관계 문제로 나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다음 예에서 핵심 이슈가 뭔지, 언제 원 밖으로 나가는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잘 들었는지 제가 테스트할 거예요. 주일날 모든 일을 끝내고 아내와 저는 함께 전포동 맛집에서 저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후에 베스킨 라빈스에 가서 디저트를 먹으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 설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말을 좀 더 천천히 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발음도 정확하게 될 텐데 지금 발음이 별로 정확하지 않아요. 저는 순간 기분 좋던 모드가 다 사라지고 마음속에서 칭찬 좀 해주면 좀 어디 듣나 하고 마음속에서 힘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며 먹기만 했습니다. 응답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응답. 그런데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자꾸 다그치며 물었습니다. 나는 기분이 좋지 않은데다가 다그치니까 화가 나서 집에 가자 하면서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아내는 집에 와서 어떻게 혼자 그렇게 가버릴 수가 있냐며 저한테 소리쳤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대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실화가 아닙니다. 지어낸 얘기입니다. 실화 아니에요. 질문. 이 예에서 원한의 이슈가 뭘까요? 원한의 원래 이슈가 뭐일 것 같습니까? 원래 이슈 문제가 뭐였어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했던 거예요? 그렇죠. 설교가 이슈였어요. 내 설교에 대해서 아내가 이의를 제기해서 이제 어떤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안에서 계속 건강하게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저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숙했다면 제가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원안에서 대화를 하려고 하면 해야 됩니다. 나는 배가 고플 때 말이 빨라지는 것 같아. 아침에 그래서 아내가 얘기해요. 아침에 뭐 먹지 않아서 아침에 아무도 못 먹었어. 왜 못 먹었어? 당신이 준비해 주지 않아서 못 먹었지. 그 설교 준비한다고 시간이 없어서 내가 챙김을 시간이 없어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아침에 밥을 잘 챙겨주면 설교할 때 말을 천천히 발음을 똑똑하게 잘 할 수 있겠네. 내가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아.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하자.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원안의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분 나빠서 뜰 때 나가버리고 감정 상한 거 없잖아요.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이 원 밖으로 나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할 때 벌써 밖에 나간 거예요. 그렇죠. 기분 나쁜 게 무응답. 대화를 안 하잖아요. 무응답. 벌써 기분 나쁜 티를 내는 거죠. 무응답하고 또 다그치니까 화를 내면서 팍 일어서 나와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대화를 원안을 해서 밖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훨씬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아내하고 나하고 할 얘기 더 많아졌어요.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네가 왜 이래서 나하니? 너는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니? 뭐 왜 대답도 않고 왜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니? 하면서 진짜 이 문제가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A 형제가 찬양을 하고 싶어서 송인도자인 박덕주 형제를 찾아가서 송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왜 자기가 송을 하고 싶은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덕주 형제가 너는 음치라서 안 돼 하고 말을 끊고 한마디로 거절해 버렸습니다. 잘라서 말했습니다. 나쁜 행위네요.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실화가 아닙니다. 그 형제는 왜 끝까지 듣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화가 나서 덕주 형제 소리쳤습니다. 교회에서 왜 함부로 소리치는 거니? 하면서 A 형제를 박덕주 형제가 나무랐고 그 형제는 화가 나서 일어나서 집에 가버렸습니다. 이 경우의 원한의 핵심 이슈는 무엇일까요? 찬양하는 그룹에 들어가고 싶은데 서로 거기에 대한 의견 차이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왜 들어가기 힘드는지, 너는 왜 들어가고 싶은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대화 문제, 관계 문제 이 부분으로 서로 대화의 문제로 감정이 상하고 서로 관계 문제로 발전해 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커져 버렸습니다. 이제 원안과 밖으로 나가는 것이 이해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원 안에서 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만약 원 밖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잠시 나갔다 할지라도 우리 아까 하던 원하는 이야기를 마저 마무리하고 요건에 대해 이야기하자라든지 다시 끌고 와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의 핵심 이슈가 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슈와 갈등 이슈와 대화 문제, 관계 문제가 합쳐져 버리면 구분할 수 없고 해결하기 복잡하고 나중에 머리만 아프고 뭐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복잡해져 버리는 거예요. 설교에 대한 조언을 아내가 주었을 때 제가 좀 성숙했더라면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마무리하고 난 후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출애굽기 18장 18절에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8절에서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알려주게.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모세의 부장으로 세워서 끊깁니다. 계속 그 다음 절에 계속 이어지겠죠. 이 모세의 장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준 장면입니다. 400여 년간 430년 정도 400여 년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도 다 나왔지만 그게 여러 민족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생각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발생한 문제가 뭐냐면은 갈등의 문제였어요.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벌어졌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과거 이집트에 있을 때는 갈등의 문제가 많이 없습니다. 왜 많이 없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갈등의 문제로 싸우다가는 이집트 그 힘을 가진 그 관리하는 사람한테 혼날 거예요. 채찍 맞고 아마
잘못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 워낙 중앙 집권들이 막강한 힘으로 딱 지키기 때문에 갈등 싸울 수도 없고 다툴 수도 없고 갈등이 표면화되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표면화되었다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이렇게 딱 해결하라 뭐 꼼짝없이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자유롭게 되니까 갈등 문제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표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갈등 해결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 종일 서서 갈등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드로가 조언을 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갈등이 문제가 있을 때 이집트 사람들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싸움을 그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를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왜 서로 싸우니? 늘 감사해야지 하면서 윽박치르고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갈등 해결을 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율례와 규례로 알려주셨습니다. 갈등의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께 가져가서 아뢰었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받아서 백성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이 다음에 18장 얘기인데 이 다음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을 받아요. 그걸 보면은 10계명을 받기 이전부터 갈등 해결에 대한 가르침을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먼저 배운 게 갈등 해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갈등 해결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도중에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했다면 아마 신의 산에 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도 모세에게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모세 혼자서 네가 너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지치고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모두가 힘들게 된다. 백성 가운데서 뽑으라고 인도자를. 어떤 인도자냐면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된 사람들을 뽑으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유례와 균례를 알려주어서 가르쳐 주어서 그들도 다른 사람들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하라고. 갈등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갈등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인도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중 예배 갈등 해결 시리즈를 통해서 갈등 해결을 본인들이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종일 기다리며 재판받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기다렸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미국에 가보면 재판 소송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이.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점차 미국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갈등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은 의견 차이와 협상을 좋아하셨다. 하나님은 건강한 갈등을 환영하셨다. 갈등은 있기 마련이다. 그것이 잘 처리하든지 잘못 처리하든지 간에 우리 삶에 갈등은 늘 있기 마련이다. 그 갈등을 잘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핵심이다. 갈등이 왜 있을까 이게 아니라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씀으로부터 확신을 얻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의 의견 차이를 좋아하셨고 협상을 하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협상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가운데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멸망시키실 거냐고. 그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45명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0명 이야기하고 30명 이야기하고 20명 이야기하고 10명 이야기하면서 총 한 6번 7번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 협상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은 계속 양보를 하세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막 싸우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아이들끼리 서로 싸우고 씨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윤우와 윤승이가 싸우고 씨름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싸우지 마. 제발 조용히 해. 그만둬. 하고 막 야단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시고 우리와 씨름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힘쓰는지 보기를 원하시고
이게 그렇게 갈등을 싸움을 하는 것을 싫다하지 않으십니다. 건강한 씨름을 하고 원안에서 씨름을 하고 그 안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예스란 답을 얻고 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스와 했던 갈등을 보면은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거짓말과 속임수로 이렇게 에스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챈 거죠. 거짓말과 속임수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굉장히 해로운 일도 생겼습니다. 에스는 에돔의 조상이 되고 에돔 족속의 후손이 오늘날 중동 사람들이고 그들은 이스라엘과 중동 사람들은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등을 잘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 삶에 갈등이 있을 때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는 게 우리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잘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사기 2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3절. 그들은 울부짖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갈등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우리가 변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을 잘 해결하면 그렇게 변화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또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으로 해결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예를 보면은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의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지게 될 만큼 큰 전쟁이 있습니다. 그 발단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어요. 그 사소한 일을 처리하지 못해서 이 큰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에브라임 산골에서 부부 싸움을 했는지 이 남편한테 화가 난 첩이 화가 나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거기서 한 4개월 동안 생활했는데 남편이 4개월 후에 데리러 갔습니다. 그 데리고 돌아온 도중에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기브아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의 기브아의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동안에 바깥에 불량배들이 와서 외부 사람들이 왔다고 하니까 불량배들이 와서 설쳤습니다. 그래서 이 불량배들이 밤에 이 첩을 데려다가 집단 강간하고 첩이 아침에 왔는데 죽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알렸습니다. 12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 민족의 우리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면 전부 다 분노해서 이 베냐민과 지파와 싸움을 하려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냥 사과하고 뭐 했으면 될 텐데 같이 맞붙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가 싸웠는데 그 싸움에서 군인만 6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기브아 주민들이 그 기브아 불량배 있던 그 모든 주민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렸어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락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첩의 개인적인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이 확산되고 확대되어서 지파 간 전쟁이 되었으며 그 결과 아주 비참하고 큰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갈등은 피해서 될 일이 아니고 갈등이 없는 척 해서도 안 됩니다. 원 안에서 건강하게 이슈를 해결하는 것을 배워서 우리 모두 건강한 가족을 만들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소통이나 그러니까 대화 문제죠. 대화 문제나 관계 문제로 넘어가지 말고 그 원 안에서 처음에 발단이 됐던 그 문제만 얘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이슈가 뭔지, 문제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리고 갈등을 원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때 이 갈등이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볼 것이고, 나아가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례로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은 숙제하는 것, 제일 처음에 내줬던 숙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면서 내 삶에 적용시켜야지만 이게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숙제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